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평택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9월에 평택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업데이트도 하고 최근 유튜브에 평택 유망하다며 소개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완하는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택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특히 평택하면 산업단지가 막대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성된 산업단지가 874만 평이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317만 평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장급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특히 평택산업단지는 이제 신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평택에는 경제자유구역도 있습니다. 포승하고 현덕 둘이 합쳐서 132만 평인데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3군데예요. 포승, 현덕, 그리고 시흥, 백옷.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3개 가운데 2곳이 평택에 있는 셈이죠. 평택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4만 명이었는데 2022년 말 현재 57만 8천 명. 평택시는 2035년에서 40년 100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인데요. 경기도 평균보다 40%가량 높습니다. 사업체 및 종사자 수도 이렇게 크게 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은 그냥 그 각종 개발 계획, 호재를 나열해서는 평택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평택 관련 5개의 키워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주한미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가 왜 평택으로 왔을까? 평택을 소개하는 그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개도 주한미군 기지가 왜 평택을 왔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환황의 경제권입니다. 중국과의 교역,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평택은 절대 이 고립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주변에 화성, 당진, 아산, 아산에 탕정 신도시가 있죠. 여기와 함께 묶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생산기지다. 요거 중요합니다. 평택공단은 신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가능한 거죠. 평택은 공단 지역이다.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평택은 육해공 교통의 집적 지역이다. 정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은 2040년은 넘어야 제자리 잡는다. 제가 볼 때는 한 2040년에서 2045년 정도 가야 평택이 확실하게 위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목적의 투자는 피해야 할 곳이 저는 평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뭐 평택에 투자해서 곧바로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건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자, 평택에 여기 미군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 가장 큽니다. 한 35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미군 2만 3천 명하고 뭐 군무원, 가족 합쳐서 한 5, 6만 명 정도 근무를 할 겁니다. 자, 미군 기지가 왜 여기에 오게 됐을까?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이 미군의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걸 이제
미군의 유연성 강화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를 평택 하나로 집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택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 직선거리로 400km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군도 이제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출동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근데 평택은 이렇게 엄청난 교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항구죠. 그 다음에 여기 오산의 미군 기지. 오산 미 공군 기지라고 하는데 행정구역상 평택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철도망, 고속도로망이 있죠. 이 평택은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55km 떨어져 있어요. 서울이 한국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다. 이 점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평택이 육해공 교통이 모두 완비된 곳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이제 미군 기지가 온 거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선택한 땅이 평택이다. 이겁니다. 자, 평택이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수출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철도, 다 이렇죠. 여기 SRT, 경부선 1호선 전철도 있고, KTX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서해선 복선 전철이에요. 이게 이제 안중역 이렇게 지나는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위로 가게 되면 대곡 소사선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포공항, 마곡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면 또 신안산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갈 수 있고요. 안중역에 KTX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역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교통망 아주 좋죠, 평택? 앞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미국 거잖아요. 여기가 화성의 화홍지구인데 오래전부터 수원에 군공항도 이전하고 그러면서 민군 겸용공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현지 주민들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좀 시끄러운데 제가 볼 때는 화홍지구에 민군 겸용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부일보 올해 1월 9일 기사인데요. 경기국제공항 화홍지구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 될 겁니다. 그러면 화홍지구에서 이 평택까지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평택은 정말로 육해공 교통을 제대로 완비하게 되는 거죠. 경기비전 2040 환황의 경제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남경필 도지사 때 만든 건데요. 한중 경제통합, 한중 간 산업분업 고도화 및 동북아 경제권 부상.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뭐 우리나라에 요즘 뭐 반중 감정 높아지고 그렇긴 한데 그건 감정이고 현실적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중 간 산업분업 고도화 및 동북아 경제권 부상은 이건 필연적인 대세예요. 이게 2021년 통계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가 3,015억 달러예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이죠. 두 나라 합쳐도 2,500억 달러. 중국 하나가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커요. 요건 한국의 교역 상대국 상위 9개국인데요. 미국하고 멕시코 빼놓고는 나머지 다 아시아 나라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환황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국이 동부연안이 집중적으로 경제가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면 황해 그렇게 큰 바다도 아닌데 딱 건너면 대한민국. 그럼 어디겠어요? 이거 서부권이잖아요. 서부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앞으로 서부축이 중심이 되는 이유,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한국은 앞으로 서부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공단 지역인데요. 여기 남해안 지역하고 여기 수도권, 평택을 중심으로 화성, 아산, 당진 여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공단의 특성은 대개 1970년대에서 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됐어요. 중후 장대형이죠. 그러니까 뭐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거. 이쪽에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공단의 특징은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조성됐고 경박 단소형이에요. 가볍고 얇고 뭐 이런 거.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단도 너무 늙으면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지식 기반 경제잖아요. 수도권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공급받기도 편하고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뭐 AR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바이오, 또 하나 UAM 이런 거 UAM 산업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남해안 지역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가 좋지, 여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평택, 화성, 저쪽에 뭐 용인, 그다음에 당진, 아산, 예, 이런 곳이 굉장히 부상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평택은 2040년 이후에야 제자리 잡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택에 엄청나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기에 기업들 다 들어차고 그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뭐 가동되고 위력을 발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좀 평택 관련 각종 그 호재는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평택에 100조를 투자한다. 뭐 어디는 뭐 150조, 뭐 200조도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 평택에 100조 원 투자한다고 그 돈이 전부 평택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그 장비하고 시스템 장비, 시스템 체계, 그거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100조 원이면 한 7, 80조 원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게 되게 네덜란드, 독일, 일본제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평택에 100조 원 투자한다면 진짜로 평택 땅이 떨어지는 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인부들이 평택에서 먹고 자면서 쓰는 돈,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가동하면서 내는 지방세, 삼성반도체가 내는 지방세가 있겠죠. 아무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뭐 편의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그렇게 봐야죠. 100조 원이 전부 평택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공장은 자동화, 기계화 비율이 높아서 실제 고용 인원, 즉 상시적인 일자리 개수는 공장 면적에 비해 대단히 적습니다. 이 고덕 국제 신도시 바로 붙어서 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있는데 면적이 뭐 이 그림에는 87만 평으로 나오는데 어딘 또 120만 평이라고 하고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현재 상시 고용 인력이 5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는 뭐 어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1만 명이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5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라인 가동 중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6개 라인까지 증설하겠다 이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상시 고용 인력이 1만 5천 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올 테니까 일자리 개수가 그것보다는 많겠지만
그렇다고 삼성 반도체 고용 창출 인력 40만 명, 이걸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만 명이라는 건요, 공장 건설 과정에서 건설 인력까지 다 포함한 숫자예요. 상시 고용 인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삼성의 생산 라인 증설할 때마다 고덕 국제 신도시도 급등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고용 창출 인력이 뭐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이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하고 딱 붙어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아파트값,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가격 급등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반도체 공장의 고용 창출 인력하고 상시 일자리 개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점 고려에 넣어야 됩니다. 특히 토지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안중역세권 개발 구상인데요. 안중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서해선 복선 전철 위로 가면 이제 대곡 소사선하고 연결돼서 김포공항 마곡으로 갈 수 있죠. 또 신안산선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의도로 갈 수 있고, 안중역에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양지구 84만 평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고 있죠. 2만 세대 들어오고, 현화지구 송담지구가 있고, 그래서 평택시도 안중역 일대 150만 평 정도를 이미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개발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여기 이제 토지들이요, 여기 토지들 사놓는다고 여기도 당연히 개발된다, 이렇게 절대로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구역 설정은 굉장히 면밀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여기 있죠, 이 지역 영원히 혹은 상당 기간 아무런 개발구역으로 설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개발되면 그 주변 토지도 혜택을 보기는 보겠죠.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요, 각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보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해야 됩니다. 그냥 업체나 업자들이 권하는 토지 덥석 샀다가는 막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가격 낮추면 전세나 월세라도 놓을 수 있지. 토지는요, 잘못 사면 팔리지도 않아요, 이거. 토지 투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 요즘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지금 산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요지 아파트 값도 지금 사정없이 폭락하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 지금 산다고 바로 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평택 화양지구 뭐 토지 이용 계획도고, 화양지구도 굉장히 뭐 유망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브레인시티, 이게 이제 고덕 신도시 오른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카이스트도 들어온다. 아주대 병원 500병상 이상으로 병원도 들어온다. 뭐 이런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들어오는 그뭐 학부생, 뭐 대학원생, 그다음 교직원들 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완성되는데 2036년이 목표거든요. 조금 좀 늦어지면 뭐 20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봐야지, 뭐 카이스트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고덕 국제 신도시에도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근데 평택시 얘기로는 2026년, 2027년이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뭐 3개 학교 후보를 선정해 놓고 지금 심사 작업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년, 2027년도 목표일 뿐 실제로 그때 확실하게 개교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발 계획이라는 건 원래 계획대로 시간에 맞춰 그대로 되기는 힘들어요. 각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택이 제자리 잡는데 한 2040년 혹은 2045년까지는 기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35 평택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공간 구조인데요. 도심이 2개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평택, 고덕이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서평택, 안중, 보숭, 현덕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중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지금 평택시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동평택 인구를 한 69만 명, 서평택 인구를 2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서평택이 그것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동평택은 경부축 중심이에요. 경부축 라인이라고. 근데 서평택은 서부축 라인이죠. 제가 앞으로 서부축이 중심이 되는 이유 그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한 2040년 가면 기존의 경부축 중심에서 서부축 중심으로 옮겨갈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서평택이 지금 평택시 예상보다는 더 뜨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평택에 평택시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한국경제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수소 생산 전지 모빌리티 평택항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할 것. 이 인터뷰를 보면 서평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평택시 서부지역 뉴프론티어 선언식 및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평택 서부지역이 역동적인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됩니다. 평택항 정부 경기도와 함께 세계적인 국제항만으로 조성하겠다. 2030년까지 2조 3,326억 원 투자. 포승 평택 간선철도 309 안중 평택항 교통인프라 확충 선석개발 확대 신국제 여객터미널 개장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 동평택은 이 고덕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용인 그쪽은 이제 반도체 라인이에요. 근데 화성 서쪽하고 이 평택 이쪽으로는 자동차 라인이에요.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또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평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놓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동평택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높다고. 어차피 평택 투자하려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서평택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수익률은 동평택보다 더 많을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경제축, 발전축이 서부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원래 이제 단군 할아버지 이래 원래 서부축이 중심이었어요.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근데 180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서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죠.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으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됐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그다음 분단을 겪으면서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할 때 미국, 일본과의 교육 관계가 중요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이게 경부축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부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환황의 경제권 아닙니까? 이게 중국 동부죠. 그러면 한국의 서부 지역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 축의 저는 핵심 지역을 서울 및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는 여의도, 마곡, 김포, 공항, 광명, 시흥, 신도시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과 화성, 특히 저는 평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들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육해공 교통의 집적 지역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폐합해서 미국이 평택에 집결시킨 것이다. 여기 공단은 비교적 다 신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황의 경제권, 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황해 바다, 이 맞은편이 다 중국 동부 연안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들 지역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단 평택이 제자리 잡으려면 앞으로 20년은 기다려야 된다.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2040년이나 2045년쯤 가야 평택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평택에 투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뭐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건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투자한다면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평택에 들어가는 건 피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